제로원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제로원. 자, 제로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표가. 일단 1쿨 쿨로 한번 따져볼까요? 쿨로 1쿨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1쿨에 해당하는 거면 당연히 저는 단연컨대 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멋있었고 이펙트, 라이징 임팩트 하면서 이렇게 L자로 나오는 그런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신선했고요.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게 변신 시퀀스가 굉장히 깔끔 심플했어요. 근데 얘가 2쿨이 시작되니까 재미가 급감합니다. 왜 급감을 하느냐? 전투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 사우저가 등장했습니다. 가면라이더 사우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그냥 전투만 시작하면은 잭 라이즈 잭킹 브레이크 하면 으악 하면서 이제 변신이 풀려요. 전투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라이더물이고 배틀물인데 배틀이 거의 없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3쿨쯤 가서 메탈 클러 스토퍼가 딱 등장했을 때는 이때부터 이제 조금 전개가 조금씩 시작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멸망실레라는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악의 세력으로서 다시 한번 부상을 하면서도 약간 이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 증폭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흑막 아크가 등장을 하죠. 그 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놈이 이제 최종 보스로 등극을 하다 보니까 아크라는 친구랑 가이가 하나가 돼서 최종 보스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쿨이 망할지라도 3쿨과 4쿨에서 우리들은 이 제로원이라는 작품에서 다시 한번 그때 그 배틀이라던가 흥미진진함을 느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쿨에서 나락을 갑니다. 제로2가 나오게 된 계기, 아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하지만 아크는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즈를 통해서 수천, 수백의 계산 결과를 통해 너를 이길 수 있는 제로2를 만들었다. 거기까진 좋아. 자, 왜? 제로2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이 가면라이더 제로원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레이와의 첫 시작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가면라이더 1호와 가면라이더 2호의 느낌을 잘 섞어내기 위해서 가면라이더 제로원을 기술의 가면라이더 1호로서 만들어냈고 제로2를 이제 힘의 가면라이더에서 가면라이더 2호로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마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로2의 팔 쪽 부분을 보게 되면 붉은색입니다. 가면라이더 2호에도 장갑이 붉은색이고 머플러까지 만들어내요. 붉은색의 머플러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신적으로 가면라이더 쇼와 가면라이더 1호와 2호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로2 드라이버를 선행 판매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올려놨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등장하고서 활약했던 것은 1, 2화 정도 끝.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비서이자 히로인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즈가 파괴가 됩니다. 그때부터 아루토는 아지의 그 이빨린 거짓말을 통해서 스스로가 악역이 되어버려요. 아크원이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어요. 솔직히 주인공이 어떻게 악역이 될 수 있는가. 애들이 보는 작품인데 갑자기 주인공이 흑화가 되어서 같은 편들을 다 때려 부시고 댕긴다? 재밌습니다. 자극적이죠? 분명히 자극적인 건 맞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그걸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욕먹었던 부분 중 하나가 후아의 비중을 확 죽여버렸죠? 아루토라는 캐릭터는 결국에는 주인공 캐릭터고 중심을 가져갈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2호 라이더였던 후아가 정말 팬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얘는 진짜 주인공의 서사를 제대로 밟고 있었거든요. 휴머기어에 의해서 내 옛날의 모든 과거가 너희들한테 박살이 났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을 부셔버리겠다 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후 가서는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조작된 기억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진정한 의의를 상실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가면라이더로서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재차 질문을 하면서 뭔가 진짜 가면라이더라는 인물상에 대해서 확연하게 보여줬던 게 후아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의
거대한 플루타다를 개박살을 내버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팬들은 또 그 설정 파괴가 이루어졌다 라면서 이제 또 반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제대로 막 타쳤던 게 뭡니까? 호러비한테 그럼에도 우리들은 가면라이더잖아. 아, 전 진짜 이 대사 듣고서 이제 사무라쳤거든요, 진짜. 소스라치게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스토리를 쓴다 하더라도 그런 스토리를 쓰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 버렸으니까. 아, 저는 그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원이라는 작품은 압도적으로 C에 해당하고요. 잘 추져봤자 고스트의 아래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세이버 봅시다. 이어서 세이버. 세이버는 어떻게 보면은 앞작품과 뒷작품에 의해서 상대적인 평가가 많이 올라간 작품이에요. 앞작품이 제로원이고 뒷작품이 리바이스다 보니까 이 중간에 껴버린 세이버라는 작품은 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딱 그래요. 앞작품과 뒷작품이 개망했는데 그럼 중간에 있는 작품은 중간만 하더라도 얘는 그냥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지금 현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도 잘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얘는 아무리 좋게 받아도 A+에서 A급일 수밖에 없는데 양옆이 완전히 망해버린 작품으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세이버는 더 그 위상이 올라가는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버린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상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그 작품성 자체도 세이버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짜여져 있어요, 작품이.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세이버의 평가는 S-에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잘 줘도 A+라고 봅니다. 검사와 이제 책에 해당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라이더가 등장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죠. 근데 그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정말 좋았던 게 캐릭터의 비중 문제가 너무나도 잘 엮여져 있어요. 주인공 하나, 토우마를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를 이어갔던 건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중간에 토우마가 있는 건 맞는데 그 토우마의 옆에 있는 친구들도 뭔가 비중이 이렇게 없지 않았어요. 썩어 들어가지 않고 살짝 뭔가씩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공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버스터라던가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의 현 상태에서 이제 상급자, 우리들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지켜내줘야 한다 라는 그런 선배적인 대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나중에 가서더라도 강화폼이 없을지언정 그 선배로서의 위험을 굉장히 잘 보여주었어요. 토우마는 주인공, 그리고 린타로는 그 토우마의 옆을 지키는 2호 라이더, 그리고 켄토 같은 경우는 토우마의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3호 라이더, 이 세 명이 주축이 되고 버스터, 슬래시 같은 경우는 이 둘을 감싸고 있는 선배의 모습이고 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떠돌이 검사긴 한데 스스로 강함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적과 손을 잡았지만 이 적과의 우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진정한 강함을 깨닫고서 다시 한번 그 조직에 들어와서 거대한 힘을 만들어주는 한 명의 검사로서의 모습. 유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사실. 검사들에 있어서 거의 이제 조상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친구가 현재의 주인공 토우마에게 감화가 되어서 사람을 지키는 것,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위해서 싸워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화가 되어서 인간이 됩니다. 원래는 검이었던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가면라이더 사이코, 엑스소더맨이 되어서 인간처럼 싸우는 것, 그런 곳에서도 하나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켜주는 것, 약간 수호 정령과도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유리는 수호 정령. 유리 뭐뭐 해줘 하면 뭔가 딱 해주듯 약간 구원자의 느낌이 나오는 거죠. 칼리버 같은 경우에도 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리버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칼리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은 억제기입니다. 소드 오브 로고스의 이제 부패함을 느꼈던 게 세이버의 선대가 다시 한번 맡게 되면서 스토리우스라던가 이런 친구들과 매기도들과 손을 잡으면서까지도 그것을 이제 막아내고자 했던 모습들. 이제 켄토가 칼리버가 됐을 때는 애초에 미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 싹을 전부 다 걷어내기 위해서
확실한 그 입막음을 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초반과 중반을 전부 다 잘 걸쳐왔기 때문에 칼리버가 나오는 것만으로 저는 솔직히 좀 고마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대우해주는 느낌이었던 거죠. 같은 성검의 입장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마련해줬다. 듀렌달과 이제 사벨라 같은 경우에는 외전에 가깝죠. 외전 캐릭터. 약간 이제 추가 전사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죠. 슈퍼전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슈퍼전대에서도 이제 5명의 메인 멤버가 있으면은 1명의 신전사가 들어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레귤러적인 존재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의 적을 싸우기 위해서 같이 뭉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하트의 무병검 같은 경우에야 워낙 그게 강하잖아요. 개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봉인된 검, 다른 검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강력해서 봉인되어버린 그런 검 중 하나. 그렇게 보면 각 서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검들이 하나 만났을 때 크로스 세이버가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만 본다면은 세이버의 서사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놈의 루나는 좀 덜 찾았으면 좋겠다. 그놈의 루나 타령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맨날 루나만 찾습니다. 토우만 루나! 루나! 빛의 가을도 그런데 루나! 그놈의 루나 찾기. 근데 찾을만 했어. 찾을만 했어. 이뻤거든. 솔직히 어린 루나였을 때는 도대체 루나를 왜 찾는 거지? 이 녀석이 점점 정신 나가버리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어른 루나가 딱 등장하니까 그럴만했다. 인정한다. 이제 되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이버는 개인적으로 A+급 정도라고 저는 두고 싶어요. 지금 많이 평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버린 작품이 되었으니까. 켄토는 그래도 루나를 좀 덜 찾았죠. 토우마에 비해서는 훨씬 덜 찾았습니다. 자, 이제 리바이스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옮긴다고서 C에다 놓아지긴 했는데 사실 지금만 보더라도 얘는 C죠? 사실 리바이스도 1쿨 때까지만 보면은 A+입니다. S는 못 주겠어요. S는 못 주겠습니다, 리바이스를. 왜 1쿨 때까지는 A였느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카게로가 있었다. 그리고 데몬즈로 변신하는 히로미가 있었다. 이것만 하더라도 1쿨 리바이스는 재밌었지. 1쿨 리바이스는 재밌었지. 데트맨즈가 어해가 되고 나서 이제 방황하는 아길레라 그리고 사쿠라 라던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재미를 이끌었던 게 누구냐? 오르테가였다. 오르테가가 있었기 때문에 B까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 전투라던가 그 긴장감, 박진감을 조금 더 주었기 때문에 B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는 짓은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바이스라는 재미라던가 이제 강화폼의 서사가 하나 둘씩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강화폼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강한 존재가 등장을 하고 그 강한 존재에 대적하기 위해서 강화폼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하나의 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3쿨과 4쿨 위켄드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나락을 갑니다. 분명히 위켄드에 대한 떡밥은 1쿨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지시마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었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제 막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떡밥들이 하나 둘씩 있긴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3기와 4기에 와서 위켄드가 됐고 이제 조지의 아버지였던 이제 카리자키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리베라 드라이버도 등장을 했고 현재 40화까지를 본 기준으로 해서 리바이스는 C에 해당한다. 제로원보다 못하나요? 동급이죠? C에서 더 무슨 평가를 나눌까요? 아무튼 제로원은 현재 마무리가 된 작품이고 리바이스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둘을 봤을 때는 하는 행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티어는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